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3대 대형 유통업체 입점 사업 모두가 이달 안에 윤곽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광주 지역 경제가 과연 3개의 복합 쇼핑몰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 또 공공기여금은 어떻게 쓸지를 놓고 어젯밤 광주 MBC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현재 광주에서 개발이 추진 중인 복합 쇼핑몰은 3곳. 옛 전방 일신방직에 들어설 더현대광주, 유스케어 쪽으로 확장하는 광주 신세계백화점과 어등산 스타필드까지. 강기정 광주시장이 예고한 것처럼 올해 안으로 모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에서는 광주의 경제 규모가 이 3개의 복합 쇼핑몰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우리가 1조 1천 정도의 캐파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2개가 더 들어와 버리면은 이게 그 2조를 넘는 거거든요. 충분히 시장 규모가 광주 안에서도 있다. 그 돈이 지금은 외지의 백화점에 가서 쇼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걸 광주 안으로 들이는 것이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열 것으로 보이는 3곳의 복합 쇼핑몰이 미칠 경제적 파장과 더불어 광주의 도시계획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방직공장 부지가 9만 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등산 관광단지가 13만 평 정도 됩니다. 광천터미널 유스케어 문화관 부지가 한 3만 평 정도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 광주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할 것인가. 방직터 개발사 측으로 얻어낸 공공기업은 5,899억 원의 협상이 잘 된 것인가를 두고도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는 거액의 공공기여금이 지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염려했고, 그러니까 하는 부분은 이것이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전부 이것이 광주 시민이 안아야 될 돈일 수가 있거든요. 광주시는 그럴 리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공으로 얼마나 쓸 것인가라고 하는 걸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상공인에게 어떤 피해가 간다거나 입주자에게 피해가 간다거나 하는 것은 좀 복합 쇼핑몰 3곳에서 나올 예정인 공공기여금을 어떤 곳에 얼만큼 사용할지를 두고는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토론자 모두 뜻을 같이 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MBC는 앞서 3차례에 걸쳐 농촌 치매 노인에 대한 기획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초롱 기자, 먼저 치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치매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뇌가 손상이 되면서 언어 능력이나 판단 능력 같은 그런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하거든요. 네. 특히 경증 치매 같은 경우 좀 특징이 있는데 저도 이제 경증 치매 노인을 찾아뵙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었는데 당시에 굉장히 소통을 잘하셔서 치매 노인분이 만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약속 시간이 돼서 되게 이렇게 찾아가 뵈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저랑 통화했던 몇 시간 전에 통화했던 것 자체를 아예 기억을 못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치매 노인을 잠깐 봐서는 치매인지 아닌지 알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다 보니까 농촌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초기 대응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농촌의 치매 노인은 대응이 더 어렵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농촌의 치매 노인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농촌에 특히나 초점을 맞춘 그런 정책이 없나 보건복지부에 이제 질의를 했었는데요. 답변은 없다였습니다. 농촌만의 특정한 사업은 없지만 치매 검사나 치료를 하는 안심센터가 전국에 250개가 있고 또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앞서 이렇게 보도해 드린 것처럼 정의하자면 역부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설이나 인력 특히 전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또 노인분들이 센터를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치매 노인분들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이제 실종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의 정책은 지금 노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위치를 추적하는 배의 감지기, 그리고 치매 노인이라는 걸 알리는 그 인식표, 그리고 지문 등록 이렇게 있는데 주요하게 지금 감지기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0.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보급을 해도 그걸 노인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충전도 하고 기기를 이렇게 다루시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단순하게 이제 기기 보급을 확대하겠다, 아니면 안내나 홍보를 하겠다 이 정도 이런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기기 보급률도 낮고 실제로 보급을 받아도 사용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좀 정책을 만들어가야 될까요? 네, 일단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치매 연구에 매년 10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뭐 원인이 뭔지, 치료법이 뭔지 이런 일반적인 그런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인데 이제 문제는 농촌에 집중한 치매 연구가 국내에는 거의 없다는 건데요. 먼저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 복지는 도시 복지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농촌 사회 사업, 농촌 사회 복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치매 어르신에 대한 연구가 아주 부재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나주처럼 도시와 농촌이 이제 섞여 있는 도농 복합 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시군의 연구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읍명동으로 세분화해서 정말 농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이런 연구를 해야 이제 농촌에 사는 치매 노인분들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농촌 치매 노인들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김초롱 기자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로 담양 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경조사비를 건네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병로 담양 군수. 같이 수사를 받게 된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변호사를 대신 선임해주고 변호사비까지 내준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식사 제공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법원에서 잘 소명하겠습니다. 변호사 대리선임 인정하십니까? 잘 소명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법원이 오늘 이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김상규 부장판사는 이 군수를 제외한 다른 공범들이 변호사 상담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선임료 전체 금액이 이 군수가 지출한 금액과 일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불법 기부 행위 등으로 함께 수사를 받는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수사를 도와줘야 할 동기와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데도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군수는 현직 자치단체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나요? 우리가 아직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소해서 소명할 수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하겠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광주 전남 지자체장으로는 선거 구민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벌금 200만 원형을 받은 강종만 영광 군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이 군수를 비롯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남 7개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달고 맛있기로 유명한 전남 목포 먹갈치가 역대급 풍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갈치와 쌍벽을 이루는 조기는 어획량이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이라 갈치 풍어는 그나마 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전남 목포 수협 입판장이 갓 잡아올린 은색 먹갈치로 가득 찼습니다. 흑산도와 홍도 인근 해역에서 잡은 것으로 어장에서 밤새 옮겨와 새벽 경매에 올려졌습니다. 갈치 씨알도 국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 4개 정도 굵기의 갈치를 흔히 큰 갈치라고 부르는데요. 올해는 이 큰 갈치가 사상 유례없는 대풍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분 좋죠. 기름값은 비싸고 하는데 그래도 갈치나마 놔주니까 좋습니다. 먹갈치가 대풍어를 맞으면서 갈치 가격도 지난해보다 다소 하락했습니다. 35마리에서 40마리가 들어가는 큰 갈치 한 상자 가격이 지난해보다 10만 원가량 낮아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상자에 보통 보면은 뭐 50만 원, 60만 원 했던 것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0만 원대, 40만 원 초반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목포 수협의 올해 갈치 이파액은 390억 원을 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0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한편 먹갈치와 달리 목포의 대표 생선인 조기는 지난해보다 덜 잡히면서
위판 금액도 10%가량 낮아진 240억 원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12월이지만 날씨는 다시 가을로 돌아간 듯 포근합니다. 이번 주말에도 큰 추위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연말맞이로 더 아름다워진 도심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연말 축제 소식과 함께 자세한 날씨 정보를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사직동과 양림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동명동까지 이어지는 크리스마스 앤 광주 빛축제가 시작됐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갖가지 조형물로 다채로운 포토존이 마련됐고 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가로수 조명도 설치됐습니다. 축제 기간 퍼레이드와 플리마켓, 버스킹과 마술쇼 등 재미 가득한 이벤트들도 마련돼 시민들은 다가올 연말을 더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나가면 또 트리도 크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더 즐겁게 보내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쁘게 꾸며진 거 보니 여자친구랑 와서 한 바퀴 돌고 카페도 많아가지고 연말에 이제 연휴 기니까 카페도 많이 다니고 좋은 연말 보내고 싶은 느낌이에요. 도심은 연말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는데요. 날씨는 아직 많이 포근합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다시 가을로 돌아간 듯 온화한 날씨가 예상돼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최저 기온은 내내 영상 10도를 웃돌겠고 한낮 기온도 19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토요일까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모레인 일요일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 월요일과 다음 주 후반 겨울비가 지나면서 날은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겨울 채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개인별 성적 통지표가 배부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대입 정시 모집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광주 전남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지난달 16일에 치러진 수능 시험의 과목별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 성적표를 출력해 배부하고 정시 지원 전략 등의 유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내년도 대입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되고 다음 달인 내년 1월 3일부터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조선대학교 김춘성 신임 총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춘성 총장은 오늘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해오름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학교 발전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선대는 변화에 대처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며 창학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약에 나서 전국 최고의 지역 거점 사립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경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코인 사기범 탕모 씨가 코인 투자 사기와 관련한 본인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탁씨 측은 피해자들을 속이지 않았고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일부 피해 금액을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탁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약속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금, 가상화폐 투자금 등 약 2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탁씨가 가로챈 돈의 일부를 브로커 접대에 쓰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